이제 초등물리하고 화학은 이제 초등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초등과정 영역을 안 정리하고 중등으로 가는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준비한 강좌이고요. 두 번째는 토론에서 이제 탐구 설계까지인데, 작년에 저희가 지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과학 토론하고 과학 전람회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걸 갖다가 저희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방학부터 준비하려면 토론에서 탐구 설계까지 한꺼번에 가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강좌 2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그 10회 집중과정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날 저녁 7시 개강이고요. 이 과정의 특징은 초등 찍고 중등 과정으로 점프업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중등 과정을 갖다가 배우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 아이들은 한 1년 정도 지금 초등 과정을 참 아름답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교재는 이제 초등하고 중등에 관계되어진 내용에 빗대서 지금 제작해서 지금 각 학원들하고 쓰고 있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나중에 그 상담실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나가는 커리큘럼이고 어머님들 자료에 그 커리큘럼이 지금 들어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강좌가 종료가 되면 3월 6일 날 이제 오픈하게 되어지는 오후 1시에 중등 생명하고 지구과학반으로 이제 넘어가서 중등 과정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접근하게 되고요. 이 중등 생명하고 지구과학이 끝나게 되어지면 바로 중등 물리하고 중등 화학으로 진행이 되어져서 4학년 8월 달에 모든 과정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3학년의 학생들이 만약에 지금 접근을 해서 4학년 8월 달에 끝이 나는 경우에는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진행할 경우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참고하셔서 1년 전체의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12월 26일 날 오후 4시에 개강하는 과학토론대 준비를 통한 과학전람회 점프업입니다. 자, 근데 이 지금 토론대회 준비 과정에서 작년 실적을 갖다가 저희가 잠깐 보여드리면 작년 서울시 중등부 금상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금상이면 전체에서 1등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뭐 다른 얘기가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학교 대표가 됐을 때 참고를 말씀을 드리면 대명중 같은 경우에 1명 뽑았거든요. 근데 단대부중은 5명을 뽑았어요. 이게 신서중학교는 몇 명 뽑았냐면 11명을 뽑았습니다. 동명중학교 1명 뽑았습니다. 도곡중학교 중2 아이 1명 뽑았습니다. 근데 단대부중 같은 경우에는 5명을 뽑은 사례가 중학교 1학년 3명, 2학년 1명 이렇게 해서 또 뽑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단대부중 같은 경우와 도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하고 2학년이 중심이 돼서 뽑힌 거고 대명중학교는 3학년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학년에 대한 부분 중에 1학년이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선발될 건가가 이제 관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 부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천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 외곽권에 있는 지역들은 초등학교가 대회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만 초등부 과학 토론대회 이 자체가 아예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초등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한 대회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론대회 실적에서 초등부는 일단은 여기 인천 지역 한 군데만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업 방식 자체는 아무래도 개요서 작성이 되겠죠. 사실은 이 개요서 작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색깔이 아이들마다 지금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색깔이 다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관건인데요. 이 부분을 갖다 준비하다 보면 사실 부모님의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제가 이 토론 개요소를 갖다 작성을 하다가 보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그 설계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 줄 아는 아이가 나중에 그 탐구에 대한 부분에서 발표를 갖다 할 때 실질적으로 무난하게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작년에 실질적으로 여기 아까 이 학교 아이들이 자신이 설계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발표를 했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개요소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깔끔하게 작성을 해도 탐구 설계를 본인이 하지 않았으면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개요소를 갖다가 작성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개요소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 과학 전람회의 기초 설계 수업이 필요한 이유가 개요소의 마지막 부분인 창의적 대안 부분을 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개요소는 학교마다 달라서 어떤 아이들은 써서 내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집에서 타이핑을 쳐서 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 훈련이 필요하고요. 대치동 지역은 가장 빠른 학교가 3월 17일 날 본 학교입니다. 그래서 3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 달 정도를 이 전체 지역에서 각자 학교가 정한 날 이 토론 개요서를 제출을 하고 모의 발표를 갖다 하기 때문에 이 발표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사전 준비를 좀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기본 수업에서는 개요서 작성을 갖다가 하기 위한 과학 전람회 기초 설계 수업을 갖다 준비를 했고 실제 이 개요서 작성에 대한 부분을 타이핑을 쳐서 냈던 학생의 실제 글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본인이 직접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토론대회 수업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눈에 보는 과학 연대기 비교과 교재를 갖다가 이용해서 작년에 수상 실적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주제 개념이 이어지도록 탐구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책자화시켜서 학생이 직접 적고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주제는 뻔하죠. 사실은 이 주제가 뭐 그렇게 크게 어디서 뭐 이상한 주제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가장 토론대회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는 미세먼지입니다. 왜냐면 이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어떤 주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주제를 빗대서 자기가 개요서 작성을 하고 대안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우주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확장이 되면서 화성에 대한 접근과 금성에 대한 접근, 우주에 대한 접근, 그래서 테라포밍과 그다음 하나가 더 연결되면 바이오스피어에 대한 설계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의 실험 설계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본인이 창의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당연히 코딩하면 더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미래혁신교실. 미래혁신교실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 사이에서 이 과학토론대회에 가장 주제가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됐는데 이번에 그 미래혁신교실에 대한 부분의 주제가 나온 학교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미래혁신교실에 대한 부분을 안 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도 내년에 또 이렇게 코로나의 상태가 되어지면 사실 학교가 현장에 대한 부분이 퀘스천 마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되어지면 가장 핵심이 특수학교의 선생님들의 온라인 강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혁신교실에 대한 이 모델을 갖다가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들어보기 위해서 주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진, GMO,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이 주제가 왜 중요하냐면 전체를 한데 엮어서 내가 표현을 갖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